우리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물질과 법칙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도 교양처럼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것들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굉장히 어렵지만 신기하고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게 되면 근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밈으로서 사람들한테 양자역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물리학을 이해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자역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은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거고 아주 큰 우주 같은 스케일에서도 일어날 거고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양자역학인 거죠. 점점점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원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런 작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뉴턴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다 우리는 이제 버리고 새로운 양자역학적인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한마디로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어떤 곳에 물체가 있을 확률 이런 것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물체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런 것조차도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해져 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중첩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그럼 양자역학은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일단 확률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확률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확률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확률이 변할 뿐만 아니라 확률과 확률이 중첩을 일으켜가지고 확률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확률보다도 훨씬 개념적으로 어려운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왜 붙었는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보통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기본적인 양의 몇 배, 정수배 해가지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떨어진 값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이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는 그 양자라고 하는 본래 그 띄엄띄엄 떨어진 값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크게 중요한 결정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보다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상태가 똑같으면 나중에는 어떤 한 가지 결과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우리가 만약에 손을 던지는 그 모양, 주사위가 날아가는 속도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6가지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딱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한 가지 상태가 주어져도 거기서부터 그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1부터 6까지 확률이 다 존재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에서부터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과가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결정적인, 즉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거부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했어요. 아인슈타인 본인 스스로는 양자역학을 완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양자역학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고 있는 우주는 이런 식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양자역학을 거부했죠. 아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중첩 상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그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가요? 예,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것도 이제 역시 양자역학을 거부한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사고 실험인데요. 그래서 그 사고 실험에 따르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반반씩 중첩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슈레딩거는 그걸 통해서 뭘 보이고 싶어 했냐면 어떤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양자역학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상이고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 사고 실험을 제안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확하게 바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자역학 하면 어떤 걸 떠올리는 것 같나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 있잖아요. 달이 있는데 달을 손으로 가렸다고 해서 그게 달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좀 유명한 어록들이나 말들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리학 학생들은 보통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실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일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학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체계로 표현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무슨 가슴으로 양자역학을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죠. 보통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거시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상식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인간은 이제 적어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형성하고 개념을 형성하고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세계관에 비추어봤을 때 원자보다 작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시 세계에서 우리가 터득한 여러 개념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야말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계를 탐구하는 것 이런 것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자역학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 하는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스튜디오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정지한 상태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런 일은 엄밀하게는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디 있을 확률이 몇 %다 이런 확률들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100% 확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과 양자역학 이론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걸 인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물리학 안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문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은 뉴턴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1600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게 뉴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 혹은 세계관 이런 것이 1800년대까지 지속됐고요. 그걸 말하자면 그 근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 이런 거를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런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상식이 확대 적용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실험적인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뉴턴이 쌓아 올렸던 혹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 세계관들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거 이제 현대물리학이라고 부르고 그 현대물리학은 크게 이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두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예를 들면 시간은 그냥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영원히 흘러가고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공간과 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붕괴가 되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섞일 수가 있는 존재고 사람에 따라서 혹은 관점에 따라서 시간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간이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혁명이라는 시기가 현대물리학 혁명이었고요. 그게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론 이후에 그만큼의 임팩트를 가진 또 하나의 이론이 현재 있을까요? 1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그 두 개의 이론은 만들어질 당시에는 서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을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해가지고 발전한 이론이 현재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정립이 돼 있어요. 이 표준 모형은 인간이 실험할 수 있는 모든 실험 사실을 설명해요. 이론적으로는 1970년대에 완성됐고 실험적으로는 2012년에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발견되면서 두 가지를 통합한 이런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실험적 검증이 끝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는 문제예요. 이건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고요. 그걸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촉근 이론은 실험적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이론이고 이론 자체로도 아직까지 미완성 이론이고요. 그냥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만약에 촉근 이론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완료된다면 이제 물리학은 완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물리학의 그 연구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궁극적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물질과 법칙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촉근 이론이 정말 실험적 검증도 끝나고 옳은 이론이라고 밝혀진다면 이 질문은 이제 완성됐죠. 또 다른 질문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럼 그렇게 가장 궁극적인 물질과 법칙을 우리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우리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뭐 은하나 지구나 혹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기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강아지나 뭐 이런 온갖 생명체와 물질과 이런 다양한 환경과 이런 것들은 자연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 그 수많은 그 궁극적인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수많은 물질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 이게 이제 물리학의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궁극적인 질문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촉근 이론이 완성됐다고 치더라도 물리학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물리학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면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시험의 압박, 이해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뭐 고정관념 이런 걸 벗어 던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지적 호기심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우주를 좀 더 잘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물리학이 매력이 많은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좋은 동영상을 많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